17일 한국의 한 언론에서는 미국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 한국 백신 전쟁서 진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훈 의원이 입수한 해외 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을 토대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은 수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은 왜 백신 구매에서 뒤처졌는지를 역추적한 기사를 쓴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타국에 비해 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 구매에 소극적 대응을 했다며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관료들이 사후 책임에 대한 개인주의 탓에 백신 확보가 뒤처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괜히 백신 선구매를 했다가 잘못했을 경우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를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매체는 미국, 캐나다 등이 백신을 쓸어 담는 동안 한국은 고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밖에 계약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백신 도입에 참여한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우리가 미국처럼 리스크를 짊어지고 모더나에 1조 2천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주면서 3억 도즈를 선구매했다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감옥에 가야 하지 않았겠냐고 극단적 상황을 빗대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논조를 이어가면서도 적극적으로 감옥 갈 생각으로 백신 구매를 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 말에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정작 전례 없는 속도로 출시된 백신을 가장 먼저 들여왔다면 불안정한 것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가할 거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체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내에 폐기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사후적 책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매체는 궁색한 설명이라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정부의 백신 선구매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실기만 들추어내는데 집중하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시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는 전제를 깐 뒤 여러 곳에 걸쳐 확보는 공격적으로 하되 접종은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정책 실패다라고 규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천천히 확보한다는 박 장관의 말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보도와 비평이라고는 해도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쉬운 비판을 가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실제 한국은 한 개 제약사와만 계약한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등 4개 글로벌 제약기업과 선구매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에서 개발한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선구매 협의를 7월에 진행했습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백신 TF가 6월에 출범했고 6개월에 걸쳐 협상을 추진했다며 쉽게 하려면 7월에 이미 할 수 있었겠지만 더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임상재료 등을 요구하고 전문가와 검토하면서 선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즈는 알래스카주의 의료 종사자가 15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의료 종사자의 알레르기 반응은 역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국의 의료 종사자 2명이 보인 것과 유사한 과민증 반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말까지 미국인 수백만 명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연방정부 관리들이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이 징후에 더 신경 쓰게 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 대기 중인 모더나의 백신도 임상 참여자들의 후유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참여했던 퇴직 간호사 에드워즈는 2차 접종 후 엄청난 오한과 심한 목 통증, 두통이 찾아와 온 관절이 아팠다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캔자스시티에 사는 임상 간호사 에이미 워런도 임상 3상에 참여했다가 2차 접종 후 오한과 발열, 심한 관절 및 근육통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은 페이스북에 올린 경험담에서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약골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타국에 비해 방역을 잘한 것으로 인정받는 한국은 안정되지 않은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기울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희생자를 막기 위한 치료제 말입니다. 그 결과 15일 정부는 아울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은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한 건 승인됐다라며 곧 투약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대량 생산도 가능해 곧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외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등이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환자에 사용 중입니다. 이날 기준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도 22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17일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2-3상 시험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기존 2상에 3상을 병합 승인받아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에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벨 처방한 결과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호이스타정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된다면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호이스타정 복용만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빠르게 임상 결과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개발 현황은 전 세계에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 언론들의 무분별한 비판 기사들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7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을 흐트러뜨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은 게임 체인저일지언정 게임 오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을 개발해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나라며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K방역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4,4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백신 수급에서도 그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계약을 두고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K방역의 성공과 자부심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격려와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